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애초 며칠 만에 끝날 것 같던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현재는 오히려 수적으로 우세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포위 공격을 당하는 등 전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그동안 준비해온 군수품을 전부 소진해 며칠치 보급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국제제재로 인해 군수공장까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물량의 무기가 도착했는데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육군 전력을 전멸시키고도 남을 양이기에 난리가 났는데요. 또한 나토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고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수십조 무기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의 군수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가디언즈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침략자들의 보급품들이 3일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라는 글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페이스북에 가용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점령군의 탄약 식량 비축량은 사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 미만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연료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러시아군은 연료를 유조차로 보급하고 있는데 점령군은 군의 수요에 맞는 연료 공급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못했다고도 말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매체는 이런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가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을 멈추고 한동안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소모적인 포격을 가한 상황도 우크라이나군의 주장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서방 국가 당국자는 러시아군이 특정 형태의 무기와 자원을 다량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부대에 이 같은 종류의 보급품이 부족하다는 별도의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당국자는 또 이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중단됐다는 증거와 일치한다며 물류 사슬의 실패는 러시아군이 기대했던 것만큼 전투가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식량과 연료 부족은 물론 의복 부족으로 인한 동상 등으로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러시아군은 연전연패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현재 전황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군의 포위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설상가상으로 군수품 공장까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는 더 이상 투입 가능한 무기조차 부족해지자 실험 전차 시제품마저 전쟁에 투입시켰다가 완전히 격파당하는 등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또한 현재 러시아 전사자가 약 1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사자들을 몰래 트럭에 실어 나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1조 원에 가까운 무기 지원을 받으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2,000기와 스팅어 대공 미사일 800기, 그리고 9,000기의 대전차 공격 무기와 공격용 무인 드론 100기 등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되더라도 충분히 전투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면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갑 전력을 전멸시키고도 남을 양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해 사용한 국가들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 쓸 무기나 부품이 없으니 다른 국가에 더 이상 수출하지 않을 뿐더러 전범국으로 분류된 무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무기를 도입해 상당수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주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동과 인도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산 무기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일부러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비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인도는 전체 무기 공급의 약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를 끊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려면 러시아산 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무기 수입원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국가들은 급하게 한국을 찾아 러시아산 무기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천궁, 현궁 등 유도무기와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 해외 수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무기는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말레이시아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FA-50 18대 수출을 타진 중에 있는데 중국 JF-17 등 6개 전투기가 경쟁 중이지만 FA-50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세네갈도 2천억 원 규모의 FA50 세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이 FA50 등 한국산 전투기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71.8% 정도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만큼 뜨거운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오랜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도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최근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과 독일 등 서방제 무기 도입이 쉽지 않아 러시아제 무기를 종종 도입했어 왔습니다.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관련 기업 간부는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쌓는가는 국가가 정할 일이지만 러시아 무기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장래에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제 방공무기를 도입해 원유 생산 시설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입이 원천 차단됐는데요. 이 때문에 올 초 UAE의 4조 원대 수출이 확정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는 사우디에도 수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연 최고 잭팟은 바로 UAE입니다. 얼마 전 UAE 국방장관은 카이를 방문해 T-50 고등훈련기, 소형 무장헬기, KF-21 등을 견학하며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피력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UAE는 T-50 고등훈련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의 훈련기 구매 규모는 60대 정도로 항공정비, 조종사 훈련 등 계약을 포함하면 45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3,600억 원을 넘어서는 잭팟 계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발이 완료되면 KF-21의 첫 해외 도입국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도에서도 2조 원대 경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이 엄청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는데요. 인도군이 중국군과의 분쟁에 대비해 도입을 추진 중인 2조 원 규모의 경전차 사업에 하나디펜스의 K-21-105 경전차가 수주전에 참여했습니다. 몇몇 외신에 따르면 인도 방산업체 L&T가 하나디펜스와 인도 육군용 K-21-105 경전차를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경전차 사업은 중국이 인도와 무력 충돌을 벌인 라다크 일대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한 것이 기폭제가 됐는데요. 인도군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전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RFI를 공개했는데 총 3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총 사업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K-21-105 경전차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인도 수주전에서 승리를 확신할 순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쟁 상대가 러시아의 ES-25M 스프루트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이미 러시아제 ES-25M 스프루트 경전차를 1순위로 점찍어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바로 화력과 공수 능력 때문입니다. ES-25M은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무원이 모든 탄약과 장비를 싣고 차량에 탑승한 채로 낙하산 투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작사 측 주장이며 재원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범국이 되면서 수주전에서 탈락하게 되고 한국의 K-21-105 경전차가 거의 단일 보급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방산업계에선 한국 무기의 경쟁력으로 중립국인 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꼽습니다. 한국은 중립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위험이 없는데요. 특히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기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미국 등에 비해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FA50과 T50 같은 경우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며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이라며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의 평화의 균형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